근데 옛날에는 이런 다연장 로켓 같은 게 없었죠. 이게 다연장 로켓포의 역사가 생각보다 길어요. 그 말은 사실 인류가 로켓 무기라는 개념을 발견한 직후서부터 사실 다연장 로켓포의 개념은 당연히 나오게 된 마련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의 이제 마음이란 게 그런 게 한 개의 좋은 무기가 나왔으면은 그거 한번 여러 개 묶어서 쓰면 좀 5개 묶어서 하면 5배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로켓 무기가 처음 등장했던 시대에서부터 다연장 로켓포의 역사도 이미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이를테면 사실 세계 최초의 로켓 무기는 기원후 한 10세기 정도에 나오죠. 그 송나라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그 화전, 그러니까 불화자에다가 화살전자 써서 그야말로 불로 나가는 화살해갖고 화전이라는 게 개발된 게 세계 최초의 로켓이었는데 그 당시 기록 살펴보면은 그 이제 뭐 다발 화전해서 원래 화전은 화살 한 발에다가 추진체를 조그만 걸 달아서 화살인데 로켓 추진체로 나가게 만든 그러니까 아주 빠르게 직진으로 나갈 수 있는 화살을 만든 건데 그거를 그냥 다발로 묶어서 커다란 통에 넣어서 한 번에 점화시켜서 쏘면은 그게 다발 화전이라고 부른 거고 그게 사실 다연장 로켓포랑 원리가 똑같은 무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우리 한국사로 이제 돌아보면은 이제 우리 15세기에 우리 조선 문종 때 우리 조선에 화차가 있었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은 이제 저는 화차들이 등장하는 건데 저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송나라 때 만들어졌던 화전의 원리를 이용해서 거기다가 정확한 조준을 위해서 그 화살의 양들, 방향들을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저기다 이제 장착한 게 우리가 지금 여기 보고 있는 이제 화차인 것이죠. 네. 저도 사실은 저 사진을 보면서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제가 포병 장교를 임관했기 때문에 현대식 포병의 개념이 그대로 다 적용돼 있는 겁니다. 신기전 화차는 보시면 첫째는 이동식이지 않습니까? 이동식으로 돼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연속 발사가 가능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저 화차의 이게 각도를 통해서 대략적인 정확도는 뭐 사실 높지는 않겠지만 각도를 대충 이렇게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현대 화포 또는 현재 포병 개념과 똑같습니다. 저기에 관해서 성종 때 저기 병기도설이라는 그 책에 저것을 운용하는 방법이 아주 구체적으로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심지어는 불발탄 처리까지 불발이 됐을 경우 어떻게 처리한다 이렇게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포병 병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바로 불발탄 처리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폭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불발탄 처리에 관해서는 교범에 아주 디테일하게 몇 초간 기다렸다가 어떻게 하고 이게 절차가 딱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성종 때니까 1470년대 정도 되면은 거의 한 500년 그 이전에 저렇게 불발탄 처리까지 탁 돼 있다는 거 보고 예나 지금이나 이게 그 원리는 거의 다 적용되고 있구나. 단지 기술적인 문제,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차이가 있을 따름이다. 이런 생각도 사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 모습, 화차의 모습을 보면요. 영화 신기전이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저게 같은 건가요, 신기전과?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사실 신기전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올리시는 모습이 바로 그걸 것 같아요. 우리가 매체에서 가장 많이 보던 그 다발로 불 화살들이 발사되는 모습이 이게 신기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신데 사실 화차랑 신기전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신기전은 사실은 저기 꽂혀 있는 화살 하나하나, 즉 탄약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저 탄약을 발사하는 플랫폼, 포가 화차인 거죠. 그러니까 화차는 신기전을 발사하는 차인 거죠. 그러니까 다연장 로켓 하면은 그 플랫폼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는 로켓이 이제 신기전인 거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신기전이라고 하는 거는 화차보다 먼저 발명이 된 셈이에요. 신기전이라고 하는 그 화살의 개념은 세종 때 만들어졌고 이전에 송대에 있었던 그 화전은 이미 고려 말에 최무선에 의해서 바로 이 한반도 안에서 복제가 완벽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그 최무선이 대단한 분이셨죠. 이게 중국한테서 기술 이전받지 않고 다만 그런 게 있다더라 하는 개념만 듣고 그거를 자신의 기술로 복제하는 데 성공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통솔만 듣고 만들어낸 거였죠. 그게 우리나라의 기술력 아니겠습니까? 참 최무선의 대단함이 또 여기서도 잠깐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그것들을 저희가 또 저희 조상님들의 표현을 이어받아서 사실은 세계적으로 기술 이전이 안 된 기술들이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레이더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좀 만들어내는 거 이게 우리 조상님들의 좋으신 어떤 덕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런 화차나 신기전 같은 무기가 활약했던 조선시대 전투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 사진에 있는 게 결국은 이제 문종 시대, 그러니까 1451년도에 문종 시절에 만들어진 신기전 화차의 모습이죠.
저게 만들어진 기록이 있고 나서 16년 후에, 그러니까 1467년도에 제가 조선시대 기록 가운데 가장 구체적으로 신기전 화차를 운영했던 기록이 나와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1467년도에 있었던 게 이제 함경도 지역에 이시의 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부대가 출정을 하죠. 정부군이 반란 진압군이 출정하는데 세조가 반란 진압군의 총대장인 이준에게 장비를 주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장비가 있지만 무기 체계가 있지만은 화통 250자루, 그 다음에 화전 400개, 그 다음에 화차 5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무기 체계를 이제 이런 것을 줬다고 기록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시의 난을 평정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1467년 8월 4일 날 함경도 북청 오른쪽에 동쪽에 한 50km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말령이라는 그 고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정보군과 반란군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처음에 8월 4일 날 아침에 이제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서로 이제 반란군은 고개를 점령하고 정부군은 그 맞은편 산 위에서 서로 교전이 벌어집니다.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했는데 승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서로 뭐 활을 쏘고 총통을 쏘고 이런 과정이 있었겠죠. 그런데 오후 5시 이후에 이제 해가 넘어갈 때쯤 됐는데 우공이라는 이제 장수가 이끄는 화차가 이제 우측 능선으로 등장했습니다. 등장해서 동시에 저 이제 화차를 가지고 이시의 반란군을 향해서 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시의 반란군이 진을 치고 있다가 그걸 화살 공격을 받으니까 집중적인 이제 신기전 화차 공격을 받으니까 진이 흩어진 겁니다. 그때 이제 돌격해서 앞쪽에 대치하고 있던 군이 돌격해서 반란군을 무찌르고 그 과정에서 굉장한 전과를 올렸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한 3가지가 되는데요. 첫째, 저 신기전 화차는 기본적으로 하나하나가 날아가서 총통처럼 사람을 살상하는 것보다는 제압하는 제압용이었다. 정확도라든가 뭐 살상력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총통과 신기전 화차를 협조된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을 했다. 이런 측면을 교훈을 얻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저게 결국은 조선 중기로 쭉 넘어가면서 총통이 점점 더 발전하면서 총통이 주력 무기가 되고 저 신기전 또는 신기전 화차라는 무기 체계는 이제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운용됐다라고 보면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